가장 인상적인 전쟁은 5월 9일 파키스탄 공습이다. 일방적으로 파키스탄을 공격했다. 그러나 인도군이 예상보다 취약한 전투력을 보이는 데는 인도 정부의 전략적인 군의 통합력 강화, 이걸 약화시키려고 했던 정치적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도의 방사는 날개를 달 가능성이 있죠. 인도가 자체 개발한 많은 것들이 효과를 탁월하게 발휘했어요. 파키스탄과의 이 군사적 긴장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인도의 향후 방산 능력은 그동안의 많은 혼란, 한계를 극복하고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제력을 비교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언제 또 쿠데타에 날지도 모르고 파키스탄은 정정이 불안하고, 파키스탄 탈레반도 있고, 이슬람 율법을 지향하는 이슬람주의자들, 그 다음에 세속 정권 간의 갈등도 있고, 그렇게 보면 인도가 장기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인도도 한계는 있다. 인도도 역시 종교. 박사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쪽 인도 대륙 쪽에서 사실 중국까지 얽혀서 엄청난 또 국제적인 지정학적인 파워 게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얘기인가요? 거기 지금 머리 아픕니다. 그 우크라이나 문제도 참 역사적으로 따지면 머리 아프지만, 지금 인도가 있고 파키스탄이 있고 방글라데시가 있죠. 요 위에 이제 네팔, 부탄이 있고 중국이 있죠. 이어져 있죠.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이쪽. 그러니까 인도는 크게 보면 주요한 지역이 북쪽에 이쪽 벵골만 있는 방글라데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판잡 쪽, 이쪽 이제 인더스강 유역, 이 두 개로 나뉘어요. 이 두 개를 크게. 그럼 이제 이쪽에는 파키스탄이 있고, 여기는 아프가니스탄이 있죠.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이 5개가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일단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보면,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을 했잖아요. 휴전을 했지만 지금 불안한 게 아직 뭐 여러 언급이 될 텐데, 인더스 협약이라고, 이제 강이 겐지스강 있죠. 인도의 뭐 그 성지 겐지스강은 동쪽이에요. 이 방글라데시 쪽. 그 다음에 이 서쪽은 이제 인더스강이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흐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인더스에서 문명이 발병했죠. 그 인더스 문명의 대부분의 이 모헨조다로나 하라파 이런 게 다 파키스탄에 있어요. 왜냐하면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서 카슈미르를 지나서 이게 파키스탄으로 지나서 인더스강이 본류를 해서 아라비아만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인더스강의 주 강은 파키스탄을 흐르지만 상류는 인도령 카슈미르를 지나요. 그러니까 상류에서 막아버리면 밑에 물은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상류는 인도가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6개의 지류가 있는데 상류에. 그러니까 1960년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인도 파키스탄이 왼수잖아요. 그 세계은행 중재로 세계의 지류는 인도가 마음대로 쓴다. 그러나 세계는 파키스탄의 권리다. 내려가게 내버려둔다. 이게 인더스 협약이거든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4번 전쟁하거든요. 47년 파키스탄 독립할 때, 인도 독립할 때 전쟁. 65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 왜냐? 62년에 인도와 중국이 전쟁하거든요. 인도가 코피 터지거든요. 그거 보고 파키스탄이 겁없이 덤벼요. 이게 65년이에요. 그 다음에 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왜냐? 방글라데시도 원래 독립할 때는 47년에는 똑같이 파키스탄이었어요. 땅은 거의 1000마일, 1600km 떨어져 있는데 똑같이 파키스탄이었어요. 이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어디로부터? 파키스탄으로부터. 그 다음에 99년 카길 전쟁. 4번 전쟁을 했고, 분쟁은 이번에 2025년 4월 파할감 사태. 그 다음에 2019년에도 유사한 2번 분쟁이 있었어요. 이 모든 분쟁에서도 인더스 협약은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막았어요, 인도가. 그건 안 막기로 했잖아요. 강제 의무가 없거든요. 제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세계은행. 그냥 신사 협약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이 인더스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파키스탄 농사의 한 80%, 농업 용수에.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의 한 3분의 1. 그러니까 그냥 80%라고 보면 돼요. 파키스탄 농업이 조업이니까. 그걸 지금 막은 거예요. 그럼 뭐 파키스탄은 굶어 죽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영원히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 6월부터 몬순, 장마철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인도는 임시로 막았지만 여기 벌써 홍수로 인도에서 막 사람 죽었다는 얘기 뉴스 나오거든요. 이 문을 가둬도 한 번에 터뜨리면 인도도 피해를 보거든요. 열긴 열어야 될 거예요. 무한정 못 막죠. 근데 인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앞으로 여기다 댐을 세울 거야. 그럼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계속 막을 수 있지. 그렇죠. 그럼 안정적으로 막고 이제 물 열었다 닫았다 하면 파키스탄은 죽었다 살았다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인도도 군사적 외의 옵션이 지금 또 하나 있는 거네요. 그런데 그럼 인도는 편하느냐? 아니에요. 인도가 의리에 또
동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겐지스 강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 이제 브라마푸트라 강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 쪽으로. 그 상류는 얄룽창포 강이라고 그랬어요. 티베트거든요. 아, 티베터. 브라마푸트라 강은 인도로 나오는데 상류는 중국에 있어요. 또 티베트. 아, 너 중국에 있어요, 거기는? 어. 여기에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을 산샤댐보다 더 큰 댐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거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인도 동쪽에. 인도 말라 죽는 거죠, 지금. 아.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중국은 결정했는데 거기가 지진대예요. 근데 지진난데 댐 만들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중국은 뭐든 하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인도가 의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또 이제 종교로 가볼게요.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힌두교하고 이슬람이잖아요. 그쵸. 인도가 힌두교, 파키스탄이 이슬람교. 네. 그러면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거든요. 네. 원래 파키스탄이었으니까. 네. 인도하고 무지하게 친해요. 오, 왜 그러죠? 왜냐, 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때 원래 둘 다 파키스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영국이 나가면서 그때 이제 영국에 직할했던 데는 이슬람이 많은 데는 이슬람 국가를 떼주고 그러니까 양쪽이 떼진 거예요. 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파키스탄 본토는 이쪽에 있고 방글라데시 지금 옛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는 이제 벵골 쪽이고 네. 이쪽은 펀잡 이쪽이죠.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죠. 그래도 어쨌든 한 나라였어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1000마일, 1600km 떨어졌는데 서로 문화가 동질적이겠어요? 심지어 피부 색깔도 조금 달라요. 이쪽 방글라데시가 좀 짙어요. 방글라데시가 독립할 땐 인구가 더 많았는데 모든 주요 자원과 지배 세력들은 파키스탄에 있었어요. 그 차별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대통령 선거도 표만 이기면 이기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방글라데시 쪽이 이제 의석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비극이에요. 이 파키스탄에 있는 이 지도부가 서치라이트 작전이라는 비극, 이쪽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와서 서쪽 파키스탄에 저항하는 정치인들이나 세력들을 학살하기 시작해요. 끔찍했어요. 아유, 정말 인류가 이렇게 잔혹한지 모든 전장에서. 그러니까 동파키스탄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것들 봐라 하고 이제 붙는 거죠. 그럼 자국민을 학살한 거예요? 그렇죠. 내전인 거죠, 내전. 자국민으로 생각 안 했던 거죠. 거의 식민지급으로. 예, 그렇게 거의 뭐 그 정도였어요. 아휴.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이 주력이니까 저쪽 자원 네. 다 가지고 있으니까 깨지겠죠, 반군들이. 그쵸. 그 당시로는. 그 인도 국경 쪽으로 도망가요. 그러면서 인도가 의도했겠죠,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이 파키스탄 쪽의 정부군이 인도 쪽을 공격하는 걸 빌미로 인도가 동파키스탄의 반군들 그 당시에 지원합니다. 파키스탄 마음에 안 드는데 잘 됐다고서 그냥. 그러니까 인도의 결정적인 그 지원으로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를 독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딴 나라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같은 나라였지만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왼수죠. 그쵸. 왠지 학살했으니까. 학살했으니까. 그러니까 힌두교 인도와 이슬람인 방글라데시는 짝짝꿍이 된 거죠. 그쵸. 나 독립할 때 네, 독립했으니까. 저게 저건 내 친구니까. 그쵸. 너무 좋게 지냈죠. 아. 이 역사가 있어요. 근데 최근 방글라데시 인도가 또 나빠지기 시작해요. 왜 나빠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별로? 셰이크 하시나라는 지금 파키스탄의 전 총리, 지금 과도정부 체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대중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을 해요. 무려 1,400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추정이 돼요. 쫓겨나요.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인도로 도망가요. 어. 인도가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학살 싫어하는데, 방글라데시. 그렇죠. 우리를 지금 또 도망간 독재자를 받아준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셰이크 하시나는 인도 국부의 딸이에요. 얼마나 그 하시나를 미워하냐면 방글라데시 최근에 집회에 그 인도 국부 사진도 지워버린 집회를 발행할 정도로 하시나를 미워해요. 근데 인도에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가 좋겠어요? 나빠지죠. 근데 이건 표면상의 이유고 뒤에 중국이 있어요. 중국이 지금 뭐 개입할 건덕지가 없는데. 1대1로. 1대1로. 방글라데시를 통하면은 네. 이쪽 인도 동쪽에 있는 항구로 나올 수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항구. 그쵸. 파키스탄 인도 서쪽에 있는 항구로 나오기 위해서 1대1로 거대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는 중국의 물량 공세, 생필품 이런 게 고픈 거죠.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아무래도 힌두교니까 예. 원래 도와주긴 했지만 종교적인 앙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 관계 뒤에는 또 중국이 있는 거죠. 복잡하죠. 야, 그럼 중국은 막 이렇게 지원하면서 인도를 또 견제하고 본인들. 근데 중국도 또 커피 터져요. 좋은 게 아니고. 중국은 좋은 거 아니었어요? 왜? 그냥 복잡한데. 자,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볼게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죠. 네.
탈레반이 뭐냐면 신학교 학생들이라는 복수예요. 이슬람교 신학교 학생들이 만든 정부란 뜻이에요. 원리주의자들이에요. 샤리프,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돼. 그러니까 막 이거 히잡 쓰게 하고 뭐 무슨 뭐 여자들 가혹하게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 정부잖아요, 지금. 그럼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이잖아요. 그럼 파키스탄하고 전략적으로 잘 맞을 거. 협력을 하죠. 그리고 파키스탄이 이제 이전 정부, 탈레반 이전 정부, 미국이 지원했던 정부 때는 탈레반하고 파키스탄은 전략적으로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또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또 하필 파키스탄으로 흘러가요. 카불 강하고 코나루 강이라는 강이. 네. 근데 여기다 또 댐을 세우겠대요. 아니 이게 다 이게 국가들이 물 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걸로 댐을 세우면 파키스탄이 또 물이 마르는 거예요. 이 인더스도 마르면 큰일 나는데 맞아요. 또 있네. 이제 아프가니스탄까지도 이제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또 지금 방글라데시하고 인도하고 사이가 또 재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무래도 파키스탄은 군부 정권이니까 율법 정권, 샤리아 이건 아니에요. 세속 정권이에요. 파키스탄 군부 세력들이 세속주의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은 아무래도 율법에 가까운 이슬람 국가를 지향을 하잖아요. 탈레반은 그러니까 민족이 아니에요. 신학도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도 탈레반이 있어요. PPT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파키스탄 정부하고 반정부군으로 전투해요. 최근에 인도 파키스탄 이제 분쟁 이후에 파키스탄이 이례적으로 파키스탄 북부에서 이 PPT, 파키스탄 탈레반을 제거하는 작전을 돌입해서 서로 교전하고 있어요, 지금. 막 사상자들이 발생을 해요. 왜냐? 파키스탄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 국가를 지향하거든요. 근데 파키스탄은 세속주의, 이슬람 세속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 같은 탈레반이니까 이 지원하는 거예요. 야, 저기도 한번 뒤집어 엎어 네. 봐라. 그리고 PPT의 은거지, 은신처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 그럼 적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도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도와줄게, 그럴 거 아니에요. 또 PPT를 도와줘요. 야, 이게 국제 정치는 진짜 피도 눈물도 근데 없네. 피도 눈물도 없는데 또 이제 여기 뭐 또 하나가 터지느냐? 와칸 회랑이라고 있어요. wakhan 회랑. 이게 아프간 세력이 길게 되어 있는데 묘하게도 약 한 20km 정도, 폭 15에서 20km 되는 산악지역이에요. 중국 쪽 신장 위구르하고 딱 다 있어요. 요게 한 300km 정도 될 거예요. 폭이 한 15, 20km 정도 되는 긴 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신장 위구르로 이어져 있어요. 그럼 신장 위구르 종교가 뭐죠? 이슬람이잖아요. 그 이슬람 무지하게 탄압하잖아요, 지금. 거기서 뭐 탄압하고 뭐 학대하고 뭐 무슨 고문하고 처형하고 뭐 그다음에 뭐 100만을 가둬서 무슨 시진핑 어록을 남성 그런 장 많이 나왔죠. 맞아요. 뭐 성폭행하고 뭐 그럼 아프가니스탄이 봤을 때 중국은 아프가니스탄한테 공을 많이 들여요. 나 너 도와줄게.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향을 하잖아요, 이슬람. 그럼 원리주의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이 이슬람 같은 자기들 교도들을 탄압하고 학대하는 걸 탈레반이 좋아하겠어요?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신장 위구르랑. 이 신장 위구르에는 ETIM,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 단체, 그러니까 무장 단체가 활동을 하고 그 후속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배후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탈출구가 있는 거죠. 그 중국은 그 와칸 회랑에 2중 3중 막아서 철두철미하게 못 들어오게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장 위구르? 이슬람을 탄압해? 이슬람을 탄압하는데 내가 중국이랑 협력해? 이게 되겠어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세속주의면 눈 감겠지만 지금 율법주의니까. 근데 파키스탄은 또 중국이랑 또 짝짝꿍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이거 말씀만 들어도 여기 그러니까 파키스탄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ETIM,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 그다음에 지금은 조용해 보이지만 이슬람 그 사람들의 이 종교에 대한 열정, 그 탄압, 그걸 그냥 참고 있겠어요? 계속 참고 학대받고 그 탄압하고 억압된 게 끝까지 가서 그냥 중국화 되겠어요? 뭐 투르크메니스탄부터 시작해 타지키스탄 쭉 다 이슬람 국가들인데 신장 위구르 주변에는. 그러니까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 수자원, 국익 이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판공호수라고 이거는 이제 카슈미르의 악사이친, 중국이 20% 카슈미르령. 왜냐하면 독립할 때 영국이 직할했던 데는 그냥 종교로 딱 나눠줬어요. 방글라데시,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그다음 인도. 근데 번 왕국이라고 있어요. 그냥 자치를 하던 데예요.
이 카슈미르는 번왕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번왕국은 그냥 중립국가로 남고 싶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도부는 힌두인데 대다수가 인구 7, 80%가 이슬람이었거든요. 그 파키스탄계가 가만히 뒀겠어요? 봉기하니까 무서우니까 이 번왕국 왕이 인도에 협력을 요청했고 인도의 합병을 조건으로 인도가 개입해요. 충돌은 이게 47년 전쟁이에요. 그래서 45%는 인도가, 35%는 파키스탄이. 그다음에 악사이치는 중인 전쟁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카슈미르 쪽의 영토 분쟁이 중국과 있죠. 인도의 서쪽의 분쟁인 거죠. 서북 쪽. 근데 동북 쪽은 어디냐? 아루나찰 프라데시. 인도 지도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띠로 방글라데시 이렇게 돼서 큰 지역이 이렇게 중국과 붙어 있어요. 그쪽이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라고 굉장히 큰 주거든요. 중국은 이거 자기 거라고 그러는데 이거 인도가 점령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일촉즉발이죠. 야, 이게 중국, 인도, 파키스탄, 뭐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지금 뭐 안 낀 데가 없어. 다들 서로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섞여 있어서 누가 뭐 착하다, 나쁘다, 유리하다, 강하다 이걸 말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불리한 거는 파키스탄인 것 같아요. 말씀만 들어봤을 때. 파키스탄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인도는 급속히 성장하잖아요. 파키스탄은 지금 IMF 구제금융을 받아요. 아, 경제가 어렵구나. 지금 이번에 파키스탄이 오바에서 초기 정과를 강경하게 된 이유도 뭐냐? 그 뒤에 무니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샤리프 총리는 좀 그분한테 좀 실례지만 군부가 나서면 바로 실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파키스탄은 4번의 군부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실세가 지금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에요. 이 전편에서 샤리프 총리한테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보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공공기지가 타격받았는데 무니르가 육군참모총장이 왜 얘기를 해요? 실세거든요. 그러니까 무니르는 지금 나오면 바로 총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실권이 강해요. 근데 경제적인 불만은 하늘을 찌르죠. 지금 2022년에 난 홍수 아직도 복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그 가난한 나라가 핵무기를 가졌거든요. 전체 예산의 무려 7분의 1 국방비가 아니라 를 핵무기에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국방비의 절반을 핵무기에 쓴다는 말도 있어요. 가난한 나라가 국방력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해요. 북한 보세요. 저 가난한 구축하면 쓰러지잖아요. 이 파키스탄은 거기다 정정이 불안하잖아요. 항상 군부 쿠데타 4번 있을 때 인도는 쿠데타가 하나도 없었던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도 복잡해요. 왜냐하면 원래 모든 쿠데타는 군부가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군부는 식민지와 관련이 있어요. 식민 지배 체제가 영국이 그 소수가 그 거대한 땅덩어리 지배하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현지인들을 친영 세력으로 만들어서 지배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 영국의 하수인이 되는 군대가 발달합니다. 그 군대의 간부들이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해방이 되면 광복을 하면 독립을 하면 그 식민지가 심어놓은 군부 엘리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왜? 민도가 낮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왜 인도와 이 차이가 있냐면 세포의 난이라고 있어요. 1857년 이전에 영국은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내세워서 간접 통치를 했고 그 동인도 회사가 밑에 사병 이 인도군 인도인들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에 대한 그 용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57년에. 그러니까 인도가 안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직할로 바꿔요. 근데 이 세포의 반란 때 주력이 바로 힌두교도들이었어요. 어디? 벵골 쪽. 지금 인도의 동쪽에. 네. 이쪽 펀잡 쪽은 이슬람 쪽이 많거든요. 서쪽, 파키스탄 쪽. 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영국은 힌두교도들의 그 용병의 장교 세력화는 막아요. 네. 그리고 이쪽 펀잡 쪽에 시크교도와 이슬람교도를 키워요. 그러니까 1947년 인도가 파키스탄 독립할 당시에 이슬람교도의 정예 엘리트 장교들이 많아요. 이쪽보다. 그쪽을 영국이 의도적으로 키웠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독립하니까 어떻게 돼요? 군부 엘리트들이 잡아버리는 거죠. 이쪽은요. 힌두 쪽은 많이 눌렀잖아요. 세력이 약하죠. 네. 그리고 인도는 파키스탄 보면서 의도적으로 군의 힘을 빼요. 군을 힘을 빼요. 쿠데타 할까 봐. 아, 그쪽 어차피 같은 이슬람인데 마음 먹고 뒤집어 엎으면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인도는 의도적으로 군의 정찰을 막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합니다. 군실 출신이 유력한 뭐 정치인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파키스탄 거꾸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영국에서 뿌리를 둔 식민지 유산의 경험이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렇게 견제를 하면은 군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자꾸 막. 약해지죠. 아. 약해지니까 파키스탄은 결집력이 강하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항상 이 긴장 상태고 네. 그러니까 군이 강하죠. 그 가난한 나라 핵을 똑같이 1998년에 동시에 핵보유국이 되죠. 인도랑. 아. 인도는요. 느슨하니까 아줌 전차 개발하는데 30년, 비행기 개발하는데도 30년, 핵추진 잠수함 개발하는데도 30년, 전폭적인 차는. 그러니까
그런 느슨한 이런 어떤 군에 대한 통합력 이런 게 약화되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파키스탄, 이쪽은 방대하지만 느슨한 이런 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5월 7일 날 첫 교전에서 코피 터진. 그리고 2019년에 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때는 파키스탄 카시미르령에 있던 테러리스트들이 본인들은 분리주의자들이죠. 이 인도 카시미르령에 있는 경찰학교를 습격해서 그때 36명이 사망을 해요. 이때도 인도가 공격을 하면서 인도 공군기 2대가 격추됩니다. 미그 21기가. 그때는 할 말이 있었어요. 파키스탄이 F-16을 썼거든, 한 단계 위에. 그래서 인도군 이제 조종사 한 명이 불행하게도 파키스탄에 떨어져요. 붙잡혀 생포돼요. 막 의도맞고 막 조롱당하고 막 이런 게 다 찍혀서 나오고 그냥 인도가 징배당했죠. 나중에 송환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바로 어떤 그런 군의 통합력, 총체적인 지휘 능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통합적인 작전 지휘 체계도 인도는 나중에 만들어져요. 다 뭐 군이 모일까봐. 그러니까 자꾸 막 통합돼서 전투를 잘할 수 있게 하면 자꾸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힘이 세지니까. 그러면 이제 정치화할까봐 뒤집어 엎을까봐. 의도적으로 이제 그게 인도군 전투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62년 중인 전쟁 때도 쉽게 말하면 인도 수도 델리까지 함락당할 할 정도로 그냥 일방적으로 패배해요. 중국군 포로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인도군 포로는 4,000명에 다 달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전과에서 뭐 1차, 2차 세계는 다 참전했죠. 그건 다른 얘기고 영국군 회원이니까. 이번 4월 7일 코피 터질 때까지 인상적인 모습은 물론 4번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볼륨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전쟁은 5월 9일 파키스탄 공습이다. 일방적으로 이제 파키스탄을 공격했다. 그러나 인도군이 예상보다 취약한 전투력을 보이는 데는 인도 정부의 전략적인 군의 통합력 강화, 이걸 약화시키려고 했던 정치적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 9일 날 인도군이 통합 폭격으로 지금 파키스탄을 박살내면서 또 방산주가도 뛰었잖아요. 이제 오랜 몇십 년 동안 그 작업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정치도 안정화됐고 경제도 발전됐으니까. 그러니까 인도의 방산은 날개를 달 가능성이 있죠. 왜냐, 이번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인도가 자체 개발한 많은 것들이 효과를 탁월하게 발휘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과의 이 군사적 긴장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인도의 향후 방산 능력은 그동안의 많은 혼란, 그 다음에 한계를 극복하고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요즘 유튜브 보면은 썸네일에는 저 인도 라팔 깨져가지고 KF-21 사갈판이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범람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라팔 더 살지도 몰라요. 네, 라팔은 탁월한 비행기입니다. 탁월한 비행이다. 네.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라팔은 4세대 전투기로 시작이 돼서 4.5세대로 진화해 왔습니다. KF-21은 4.5세대에 출발해서 5세대를 지향하고 6세대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태생이 다른 거죠. 태생이 다른 거죠. 자전거에 모터 달면 오토바이처럼 보이죠. 그게 이제 좋은 자전거에 모터를 단 게 라팔이고, KF-21은 처음부터 오토바이고. 이름 국뽕인가요? 차이가 있군요. 아무리 개발 시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향후의 확장성을 보면 KF-21이 탁월하다. 볼 수 있어요. 박사님, 끝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그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약간 중국이 반사 이익 보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인도가 이번 기회로 이렇게 결집도 하고 군사력도 강화하면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인도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한계와 능력을 동시에 확인했겠죠. 한계와 능력을. 뭐 당장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 끝나자마자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들리거든요.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제력을 비교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언제 또 쿠데타가 날지도 모르고, 파키스탄은 언제 뒤집을지도 모르고, 정정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도 파키스탄 탈레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슬람 율법을 지향하는 이슬람주의자들, 그 다음에 세속 정권 간의 갈등도 있고, 그렇게 보면 인도가 장기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인도도 한계는 있다. 인도도 역시 종교. 자본주의의 발전은 핵심적으로 세속화거든요. 그러나 인도는 힌두교, 아직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인도가 중국처럼 되는 건 쉽지 않을 거다. 상당 부분 발전하겠지만 세속화. 자본주의는 긴 중세의 신의 영역에서, 신정의 세계에서 긴 세속화의 시간을 거쳐왔거든요. 사회주의는 단기간에 세속화하잖아요.
종교인들을 막 처형하잖아요. 종교 아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세속화됐거든요. 이런 세속화된 중국과 아직도 종교의 발목이 잡혀있는 인도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 세속화라는 근본적인 근대성의 지표를 봤을 때 인도는 한계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이제 인도태평양 전력의 일본, 미국, 그리고 뭐 대만, 우리나라도 뭐 호주, 캐나다와 같이 이게 서방권에 묶이는데 이 미국 서방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서방의 입장에서는 막 머리 아프죠. 왜냐하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왜냐하면 자본은 안정성을 추구하거든요. 양쪽 다 인도 파키스탄이 무기의 백화점이니까요. 라파를 떨어뜨린 프랑스제 다소의 전자전기는 파키스탄에 있고 떨어진 라팔은 프랑스 다소 사고고 스웨딘제 사브 에리아의 전자전기 조기경보 통제에 있는가 하면 인도는 사브의 전자장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막 섞여 있으니까 뭐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럴 수는 없고요. 크게 보면 여기저기서 터지는 글로벌 불확실성은 세계 경제에 좋지는 않고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쿼드를 추구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인도가 원래 요랬다 저랬다 모두의 실리외교라고 그러거든요. 그 실용외교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기엔 요랬다 저랬다 믿지 못할 외교거든요. 근데 파키스탄, 중국의 끈끈한 연대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인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과도 협력하겠죠. 오죽하면 튀르키예가 파키스탄을 공개 지지했다는 이유로 인도의 최애 관광지인 튀르키예 안 가 우리 물건도 안 사?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미국으로서는 나쁘진 않죠. 쿼드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는 되겠죠. 그러나 글로벌 차원에서 본다면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인파 분쟁은 결코 좋은 호재가 될 수가 없죠. 경제적으로는 또 언제 또 나쁜 악재가 터질지 그럼, 모른다. 투자하실 때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